예, 그럼 이 시간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국내 산업의 파급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앞선 화면에서도 잠깐 소개가 나갔는데요. 경제 칼럼니스트라고 소개해드리는 것보다 파워 유튜버라고 소개해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더 솔깃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승미소 이명로 경제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유튜브로만 뵙다가 방송에서 뵈서 반갑습니다. 예. 반가운 마음은 있는데 좀 얘기는 무거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특히 이제 반도체가 직격탄을 맞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시작이 됐든 혹은 뭐 한일 간의 감정 싸움으로 비화가 되든 네. 현재 산업계와 또 주식시장에서 걱정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 좀 총평을 해주시겠어요? 결국 모든 문제를 삼을 때 문제가 됩니다. 사실 문제라도 문제를 삼지 않으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현대 경제, 자본주의 경제에서 문제를 삼는 곳은 곧 주식시장입니다. 예. 그래서 주식시장이 악재로서 그 재료가 악재로서 그 반응이 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의 수출 규제, 수출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최대 90일간 시간을 좀 끌겠다는 의미죠. 근데 이제 한국의 반도체, 특히 한국의 경제에서 반도체 이 D램 부분이 차지하는 그 규모, 역할이 분명한데 네. 그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그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시점에 일본이란 나라가 그 한국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경쟁 상대인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좀 밀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되면 한국 경제, 특히 이 반도체 산업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괴담 아닌 괴담이 네. 시장을 지금 휩쓸고 있고 그게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물론 이제 어제 오늘은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게 악재로서 좀 작용을 하고 있죠. 예. 네. 뭐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이크론 얘기까지 나오다 네. 보면 트럼프 얘기도 나오고 네. 아베랑 뭐 쿵짝쿵짝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인터넷 상에서는 나오긴 네. 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시나리오일 뿐이고 현재 네. 우리에게 직면해 있는 것은 근데 한 가지 앞에서도 권순우 기자와 이야기는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본 측에서도 분명히 피해는 볼 텐데 네. 이렇게 계속 끌고 갈 수 있겠냐라는 얘기도 있고 네. 반면에 우리나라의 기초 소재와 관련해서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는 점을 다시 되돌아보기도 하는데 일본 측에 대한 피해나 그래서 만약에 이 수출 규제 기간이 더 짧아지거나 네. 더 예상보다 빠르게 합의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경제가 어려운 게 수학이나 과학처럼 공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결국은 운영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지금 일본의 이런 좀 무리수가 나온 게 결국 7월 21일 일본의 참의원 선거 지금 상당히 떨어져 있는 아베 수상의 그 지지율 때문에 나왔다. 그러니까 결국 예측을 한다 그러면 아베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건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앞에 우리 앵커님께서 김영로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걸 좀 정리해 보면 첫째는 앞부분에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린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실제로 한국의 반도체에 위기가 올 수 있느냐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경제도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게 그게 생태계입니다. 생태계라는 건 작용과 반작용, 주고받음으로서 균형을 이루는 건데 그 균형을 쉽게 깨트릴 수는 없습니다. 균형을 깨트리면 그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피해를 입는 거죠. 근데 이제 D램 분야를 보면 한국이 작년 기준으로 보면 약 7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2%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만약에 90일 그 규제로 인해서 그 생산이 줄어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최대한 생산을 풀가동해서 한국 시장 그 기업들의 점유율을 차지할 수도 있다 이런 그런 괴담이 있는데 그건 사실 불가능한 얘기고 왜냐하면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 캐파를 늘리는 건 단순히 그런 아주 미묘한 미시적인 문제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미 오랫동안 주고받은 그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균형이 상태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실제로 생산이 차질이 빚을 수 있다고 한다는 그 가정하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최대한 생산을 늘린다 해서 기존의 22%의 점유율에서 뭐 아주 많이 10%, 20%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결국 생산 캐파를 늘리는 것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 한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단기적인 수익은 올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네. 장기적으로는 그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한국에 만약에 실제로 생산 차질이 온다면 전 세계 73%의 반도체 공급이 중단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럼 당장에 지금 첫 번째로 노리는 게 결국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에 그걸 노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비메모리 반도체를 공급받는 쪽은 애플이나 엔비디아 이런 미국의 대형 글로벌 플레이어들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본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본의 IT 기업들도 한국의 D램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연쇄적 반응을 한마디로 자살고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태는 예.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너무 과도한 비관론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최근에 삼성전자의 지분율, 그다음에 하이닉스의 외국인 매수의 강도를 보면 그것과 상관없이 어제 같은 경우는 더욱더 많이 지분 매입을 늘리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우리 일부, 그다음에 외부에서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결국 그 지배권, 주도권을 잃어버린다 생각하면 외국인들이 그 지분을 매입할 게 아니라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큰 피해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삼성전자에게는 최근에 이런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이런 문제점, 이런 우려감만으로도 기존에 지금 D램 재고가 많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이 상당 부분 가격 상승을 통해서 해결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그 일본 수출 규제 소식이 나왔을 때 네. 만약에 이걸 시장에서 애초에 문제거리로 삼았다면 장 시작과 함께 두 종목 모두 낙폭을 키웠을 텐데 오히려 오전에는 그렇게 낙폭이 예. 안 크다가 오히려 상승을 하다가 네. 워낙 뉴스에서 이제 일본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반도체에 대한 피해 뭐 이런 것들이 부각되고 또 뭐 정부 측에서도 계속 이제 불안한 얘기들을 하다 보니 이제 낙폭이 지금까지 그렇죠. 커졌고, 예. 근데 반대로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봤더니 오히려 지분을 계속 늘려가고 있더라. 그러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투자 의견도 그렇게 크게 걱정하기보다는 그래도 지금의 캐파를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좀 실적 회복세가 나타날 걸로 좀 봐도 되겠습니까? 사실 강물을 막는다고 이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네. 결국 뚝을 넘어서 바다로 흘러가는데 이 반도체의 역할, 앞으로 미래 산업에서 반도체의 역할은 지금 우리가 먹는 식량하고 똑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5G, 자율주행,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 모든 분야에 반도체가 없어서는 굴러가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흐름을 일본의 죄송합니다. 이게 방송 용어로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규제 따위로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네. 그 규제로 인해서 만약에 그 흐름이 막혀버린다면 그 피해는 일본이 더 많이 맞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도도한 흐름, 단기적으로는 기본적으로 투자 마인드가 변하면서 이제 등락이 거듭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고 그 방향으로 세상이 이미 흘러가고 있고 막을 수는 없다. 예.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하락할 때 겁먹지 말고 조금씩 분할적으로 매수해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내부에서도 이번 수출 규제에 대해서 좀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뭐 아베 지지율이 이것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네. 오히려 소폭 떨어졌다고 하는데 글쎄요 어떻게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반도체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시간이 가다 보니까 네. 계속 문제 삼게 되는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배터리도 그렇고 예. 뭐 유통이나 소재 업종에 대해서도 혹은 소매 업종에 네. 대해서도 좀 걱정을 많이 하세요. 예, 물론 예. 반사이익도 있겠지만 네. 앞으로의 흐름이나 전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감정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사실 저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예. 쌍욕을 해도 사실 시원치 않은 판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일제의 거의 40년 가까이 한국이 수탈을 당했고 그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상은 당연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애국심의 감정은 당연히 중요한데 경제를 운용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일본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부품 소재, 그다음에 국산화 비율, 일본산에 대한 의존 비율은 이게 뭐 두부를 칼로 내려치듯이 때려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불매운동이나 이런 건 적극적으로 좀 있어야 네. 그게 일본 기업들에 대한 일종의 압력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일본에서 그렇게 약간 무리수를 뒀는데도 일본 기업들의 매출이 전혀 문제가 없더라. 그러면 얕보게 되고 예. 그러면 규제를 90일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 들고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네. 그런 면에서 정상화를 위해서는 결국 반대쪽 한국 측에서도 좀 더 강하게 대응할 필요는 있는데 다만 정부나 경제계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정부나 경제계는 감정적인 것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자본의 논리, 즉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예. 좀 마음을 좀 내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좀 나눠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불매운동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많은 뭐 언론이나 분위기를 봤을 때 예전에 그러니까 하다 많은 식의 불매운동은 아니고 이번에는 네.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다라고들도 얘기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하고 두 번째는 정부 측에서는 이제 WTO 제소도 예. 하고 예. 좀 보복성이라고 입장도 표명을 했고 네. 그리고 성인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12일에 협의를 진행하려고 노력 중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불매운동을 한다고 무조건 또 지지할 수는 없는 게 극히 일본산 제품 수입하는 나라는 또 한국의 기업입니다. 네. 그럼 한국 기업에는 그 안에 그 직장을 갖고 있는 분명히 직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의 밥그릇을 뺏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현실적으로 일본인들이 가장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게 일본 여행 정도, 일본 네. 여행을 자제하는 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그동안 뭐 일일 평균의 여행객 수가 있는데 그게 좀 많이 줄어서 일본 현지인들도 좀 긴장하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건 또 매달 숫자로 찍히니까요. 그렇죠. 예. 매일매일 어차피 뭐 공항에 그 입국 수속하는 숫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일본 경제가 지금 만만치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와서 돈을 쓰는 그 돈의 양이 줄어들면 분명히 긴장하게 될 거고 그러면 협상하는 한국 측에는 좀 이점이 작용할 수 있겠죠. 이 정도가 좋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한국 정부는 사실 투트랙, 쓰리트랙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장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일본 신문들의 그 최근의 보도 내용을 보면 한국 정부나 한국인을 좀 파렴치한 형태로 몰아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미 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모든 보상 배상이 끝났는데 한국 정부가 돈을 노리고 돈을 더 달라고 일종의 생떼를 쓰는 느낌으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이 역사적인 진실의 부분에는 한국은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정도 돈은 한국도 있거든요. 그럼요. 예. 그건 정부가 돈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 정부가 직접 할 것이다. 하지만 네. 삼권 분립이 돼 있는 이 민주정부에 있어서 대법원의 판결을 행정부가 뭐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일본 정부에게 너희 나라는 대법원이 판단하는 것을 정부가 뒤집이 없거나 방해할 수 있는지 그렇게 좀 명분 싸움을 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외교 라인이나 경제 분야는 당연히 뭐 WTO 제소나 그다음에 뭐 이 관련 업계, 가령 뭐 애플이나 엔비디아 이런 또 심지어 미국 정부 통상 이런 관련자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예. 정부 측에서는 글쎄 얘기하신 것처럼 뭐 투트랙, 쓰리트랙으로 지금으로서는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감정적인 부분하고 실제로 외교 라인하고는 또 따로 떼서 그렇죠. 예, 움직일 필요도 역시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근데 이제 또 주식 시장에 몸담고 있다 보니까 재밌는 현상이 반사이익에 대해서 네. 벌써 그 애국 테마주가 이미 시장에서 이렇게 추려졌습니다. 네. 굉장히 많고 매일 언급되고 있는데 매일 오르고 있으니 또 얘기를 안 하기도 좀 그렇거든요. 네.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주식시장은 수급이 우선이고 그 수급을 가져오는 재료가 좋긴 하지만 그렇게 쫓아다니면 사실 손실이 많죠. 네. 그래서 테마는 테마대로 그냥 놔두고 현명한 투자자라면 강물이 결국은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세상이 그쪽 방향으로 간다면 그런 뭐 반도체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그다음에 일부 결국은 이제 국산화로 가야 되거든요. 예. 90% 이상이 일본에 의존한다 그러면 그게 곧 무기화거든요. 예. 그 무기화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소리 소문 없이 오랜 기간 동안 차분하게 준비해서 국산화를 추진해야 됩니다. 그럼 국산화를 추진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돈이 흘러간다는 얘기잖아요. 돈이 흘러가면 일자리도 생기고 그걸 생산하는 기업은 당연히 매출 확대, 수익 증대가 되니까 예. 결국은 국산화 부품주도 장기적으로 관점을 보면 되겠지만 이 시장에 흐르는 테마는 사실 어떻게 보면 불꽃쇼 같은 거기 때문에 네. 되도록이면 좀 반응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워낙 장중 변동성도 커지는 상황이고 이거는 누구도 어떻게 사안이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 애국 테마주에 좀 기대감을 갖고 내 돈을 직접 투자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여서요. 네. 그 애국 테마주에 대해서도 좀 주의사항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상승미소 이명로 경제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뉴스들과 전략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